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벌써 5번째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요새 이제 벚꽃이 막 한창 피고 있는 시기인데 비가 와서 좀 벚꽃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이 소양강 주변에는 아직까지 며칠 동안 좀 벚꽃이 더 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고대의 춘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쭉 개략적으로만 훑어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5번째인데요. 일제강점기의 춘천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춘천의 큰 사건이라고 하면 우선은 춘천 신사가 창건되는 게 아마 가장 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춘천 신사가 창건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대한제국, 그러니까 이제 조선 이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죠. 대한제국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강원도의 정체성이 말살되는 정책을 일본이 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사가 창건되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지막 알아봤던 춘천에 들었었던 이궁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강원 가명이 이제 500년 동안 원주에 있었는데 이것이 1896년에 이미 이제 강원도 이궁 때문에 이쪽으로 왔죠. 그랬는데 이 강원 가명이라는 역사성은 아예 이제 사라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면 춘천의 주류 세력이 춘천 사람들이 아닌 일본인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 일환으로 이제 일본인 학교가 춘천에 건립되게 돼요. 이게 이제 1910년경인데 저희가 이제 한일 강제 병합, 합방이라고 그동안 얘기했었던 건데요. 이게 1910년이지만 실제로 춘천 지역에 일본인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이거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사늑약 이후는 우리나라는 국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경춘선 철도 부설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가 공사가 끝나는 거는 1939년에 끝나게 되는데, 경춘선 철도를 왜 일본인들이 춘천에 만들려고 했을까? 춘천에 열차를 들여오려고 했을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일본의 수탈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춘천 사람들이 이뻐서 이 사람들이 철도를 놔준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나오는 광물이라든가 목재, 이런 이 천연 자원들을 가져가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철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화천의 수력발전소, 우리나라 최초의 수력발전소가 화천에 건립이 되게 되는데, 이건 역시도 화천이나 춘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일본인 시설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일제강점기의 춘천에 어떤 큰 일이 있었느냐, 이거 이제 대략 알 수 있는 거고요. 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림을 보실 텐데, 지난 시간에도 봤던 춘천 이궁 그 지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가 되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던 건물들, 그림에 보이는 건물들이 이궁에 있던 건물들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지금 보시는 사진에 동그랗게 원이 쳐져 있는 부분은 춘천이 아니고요. 남한산성에 경기도에 있는,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인데, 남한산성에 있던 행궁을 지금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춘천 이궁과 행궁을 보면 춘천 이궁이 얼만큼 규모를 갖췄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행궁의 평면도를 이제 지금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이 남한산성의 행궁보다 춘천 이궁은 훨씬 더 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또 건물의 규모도 남한산성 행궁보다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일본인들이 다 없앴다는 겁니다. 어떻게 없앴느냐 보죠. 춘천 이궁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일제에서 춘천 이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907년 8월에
우리가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죠. 이때 따라서 이제 원주의 진위대라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있었는데 여기도 해산이 되고요. 이 해산이 되면서 춘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춘천에 일본군 수비대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수비대는 군인이거든요. 보병제 79연대 일본 24단 79연대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현재의 강원도 척제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국이 또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궁에 있던 건물들의 일부는 일본군이 쓰게 되고 결정적으로 여기 어떤 일이 생기면 1913년에 봉이산 자락에 황대신사, 뭐 태신사라고 부르는데요. 태신궁, 일본인들은 그렇게 불러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 자리가 바로 현재의 세종호텔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1916년부터 1919년 사이에 춘천 신사가 건립이 돼요. 이 춘천 신사는 굉장히 규모가 컸었거든요. 전국 8대 신사 중에 하나였었고 전국에서 네 번째로 건립된 신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춘천 이궁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일본인들에 의해서. 춘천 신사 건립 과정을 쭉 제가 이제 표로 해놨는데요. 요거는 화면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1916년에 이 과정을 보면 1916년 4월 13일 날 춘천 신사 창립 허가서를 제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설립위원들을 만들고 뭐 이렇게 창립 협의회 개최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춘천 신사를 건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일본인이 아닌 춘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고향이 춘천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강원도 장관을 했던 이규안이 있죠. 이 사람이 춘천신사 창립 원서를 제출할 당시에 봉사회를 설립하고 회장을 맡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신규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춘천 군수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신규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평산을 가시다 보면 거북바위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보면 한자로 신규선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사람을 써놓고 거기다가 옆에 안내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신규선이라는 사람은 뭐 청평사지를 쓰게 했고 청평사가 뭐 수리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좀 이런 것만 써져 있는데 사실은 이 신규선은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1919년 7월 달에 신사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강원도청 자리 춘천 이궁은 없어졌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춘천 신사가 이궁 때문에 없어졌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 신사가 현재 세종호텔 자리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밑에서 떠올라오는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참배로라고 하거든요. 이게 춘천 이궁의 출입구 중에 하나였던 수춘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참배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수춘관을 쫙 뒤쪽으로 옮겨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궁 건립 당시에 지었던 신영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철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야, 의원당, 검률당 등 춘천부 관아와 이궁과 관련된 많은 건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뒤에 보시면 평면도하고 이 설계도에 나와요. 이때 당시에 신사 신축 토지조서에 편입된 부지 면적이 12,986평이거든요. 근데 현재 강원도청이 들어서 전체 면적이 약 15,0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사는 현재 강원도청 전체 면적을 쓰려고 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춘천 이궁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 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사가 창립되는 과정을 쭉 적어놓은 표입니다. 나중에 화면으로 보실 때 여기 화면을 잠깐 스톱 시켜놓고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었었는데 이궁에 들어선 춘천 신사를 했는데 조금 땡겨서 갈게요. 자,
이 건물, 이 지금 보이는 사진들이, 춘천 신사의 전체적인 사진들이거든요. 맨 위에 좌측에 보이는 사진은 신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태신궁, 이 건물 사진이고요. 굉장히 낡은 거로 보이고, 뭐 기와장도 막 무너지고 막 이러죠. 이 건물을 헐고 나서 바로 우측에 있는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저쪽 그 건물이 두 개가 져졌죠. 이거는 본당짜리이기 때문에 본당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건물이 작게 보이는 거고, 밑에 맨 좌측에 그 벚꽃이 펴 있는 사진이 춘천 신사의 그 본전, 그러니까 위패가 있는 곳이죠. 일본인 신의 위패가 있는 곳.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게 이제 조감도하고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평면도인데, 이 조감도하고 평면도를 보면 현재 강원도청 전체가 춘천 그 신사로 들어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타깝게도 춘천 이군과 강원도 춘천의 거의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정체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중요한 시설이었던 관아 모든 건물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조감도를 보면요, 지금 신사에 어떤 건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이 조감도를 그릴 당시에 현재 강원도청짜리에 있었던 춘천부 관아와 춘천 이군 모든 걸 싹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미.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다 없애지는 못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춘천에 있던 분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궁에 이 왕이 묵으려고 그러던 문소각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도 헐으려고 그러니까 못 헐게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감도나 평면들을 보면 신사의 건물 형태가 완전히 이제 일본식이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준공됐을 때는 완전한 일본식이 아닌 그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 가미가 된 형태로 신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일본인들이 이쪽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 방책으로다가 그러면 너네들이라 했겠죠. 너네들이 그렇게 아끼는 전통적인 건물 형태로는 신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신사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게 이제 1919년에 완공됐던 신사에 들어가는 참배로 입구하고 우측편에 있는 사진은 본전 사진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처음에 만들 땐 이 정도 규모였었는데 나중에 엄청 커지죠. 이 사진을 보시면 똑같은 참배로 입구인데 앞에 있는 그 큰 이 기둥 서 있고 이제 위에 나무가 서 있는데 이게 신사의 토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주문이죠. 이게. 근데 1919년에 만들었던 좌측의 사진에 보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었는데 이 우측의 사진에 1943년에 찍은 거거든요. 이거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이 정도 규모를 갖춘 신사는 일본에도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이 정도 신사 규모를 갖춘 거는 서울에 정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나중에 가서 춘천신사는 굉장히 커진다. 이게 결국은 강원신사죠. 왜냐면 강원도 전체에서 대표 신사가 이 춘천신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마 어르신들 이 사진 좌측편에 1943년 사진을 보시면 아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 토리가 서 있는 자리의 위치는 지금 강원도청 들어가면 우측편에 민원실이 있는데요. 민원실하고 본청하고 사이에 길이 나 있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부 신사부지였었던 거예요. 옛날에 경찰국이 있던.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이 춘천에다 얼마나 큰 신사를 만들려고 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초기에 이궁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일본인들이 어떻게 완전히 없애느냐. 1936년에
일제의 신사사원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개정을 해요. 이 개정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들이 우리나라의 일개 면당 하나의 신사를 만든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신사 천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사가 일본이 패망할 당시에 전국에 1142개나 됐다고 해요. 근데 이 1142개의 신사가 다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의 그 정도 신사는 아니고요. 면에 생기는 신사는 조그마죠. 일본 신사가 이제 각 현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큰 신사들이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신사를 관패대사라고 해요. 관패대사는 전국에 2개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서울의 남산에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부여도 왜 만들겠습니까? 부여가 백제의 왕궁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다 만들다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패대사 이렇게 부르는 이 신사가 또 8개가 전국에 있는데 이거는 팔도에 하나씩 있는 대표 신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춘천 신사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신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국에 70개 정도 있는데 이건 아마도 주요 군 이런 데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신사라고 하지만 한자가 다른 요거는 이제 일종의 보면 사당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1062개가 전국에 있었다는 거죠. 이 근거는 서울 역사 아카이브라는 데서 이제 가지고 그쪽에 다 이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죠. 어쨌든 일본은 이렇게 끝까지 춘천 이국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없어지죠.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어떤 식으로 일본이 춘천 이국을 없애는지 이거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